네, 2022년 7월 9일 이정훈입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암살되었습니다. 그것을 주제로 저희 견해를 밝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베 장례식에 참석해라. 네, 저희 부탁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베가 상당히 친한적이었던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도 친한이었던 아베의 죽음이 심상치 않다. 따라서 그의 죽음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협조적인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아베의 장례식에 참석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아베의 죽음은 대한민국 보수 세력에게 결코 좋은 조짐이 아닙니다. 저희 이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는 보수 세력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는 숨어있는 암살자 후보생이 의외로 많다는 지적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계속 윤 대통령 경호 조심하라, 경호에 애를 써라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번에 아베 신조를 암살한 사람하고 1980년이죠. 레이건 암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힝글리와 비교하면서 정치적 관점을 설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마가미로 알려져 있죠. 아베 암살범은 야마가미. 그는 나라가 원래 고향인 모양입니다. 일본 나라, 오사카 옆에 교토 쪽에 그쪽에 있죠. 그 일찌감치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또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 밑에서 컸다고 합니다. 편부나 편모 가정에서 크면은 조금 불리하다고 하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조용한 성격이었고 어린 시절에 주변과 교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중학교 때는 농구부를 했고 공부는 제법 했대요. 그리고 나라현의 공립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응원단에서 활동을 하면서 응원단을 했답니다. 조용했던 시절이 있었고 나름대로 조금 나서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상당히 좀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였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2002년에 자위관으로 군에 입대합니다. 자위관이 뭔가 하면요, 일본은 군인이라고 안 하고 군인을 자위관이라고 합니다. 이 자위관 때문에 이 친구가 일본 자위대에서 장교 출신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 일본 자위대에서 장교를 하려면 방위대학을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육해공군 사관학교가 나눠져 있지만 일본은 방위대학 안에 육해공군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일본에서 방위대학을 간 사실이 없고요. 고등학교가 마지막 학력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병으로 가는데 일본은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 부사관 개념, 하사 개념, 약간 직원군인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위관으로 불러집니다. 그래서 군인이 됐었고요. 그래서 마츠유키라는 배를 탔네요. 마츠유키는 저희가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 우리로 치면은 세종대왕급 구축함입니다. 한 4,000톤, 5,000톤 될 겁니다. 일본에서는 자꾸 이제 좋은 함정을 우리는 이름을 높여주는데 걔네는 낮추죠. 오히려 감추죠. 일본에서는 호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쿠레에서 근무했네요. 쿠레가 어딘가 하면 우리를 바라보는 부산 쪽 근처에 있는 히로시마 부근에 있는 쿠레. 우리 성 중에 오시 있죠. 김씨, 이씨, 오시. 오자를 일본은 쿠레라고 있습니다. 그 지역 이름인데 거기서 3년 정도 마츠유키 등을 타다가 해상 자위대를 한 거죠. 그리고 3년 후 제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에 들어와서 나라시에서 지냈는데 직업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2002년에 갔다 2005년에 돌아와서 거의 15년 이상을 직업이 없이 지냈네요. 잠시 잠깐 아르바이트를 했던 모양입니다. 2020년 가을부터는 칸사이라고 하면은 나라, 교토, 오사카 그 지역의 칸사이죠. 있는 제조업체에서 포크리프트로 짐을 싣는 일, 뭔가 포크리프트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짐 싣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올해 4월에는 힘들다고 퇴직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혼도 안 한 것 같아요. 혼자 지내면서 생활고가 심하면은 알바 잠깐 하고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월세 3만 원짜리, 우리 돈으로 한 30만 원 되겠죠. 2.2평 원룸,
2.2평 원룸이면 굉장히 좋죠. 우리나라 오피스텔 작다 그래도 한 4, 5평 되는데 2.2평이면 자기 누울 공간 빼고 나면은 옷장 하나 두기도 힘들겠네요. 굉장히 우리 같은 경우는 쪽방이라고 하게 되겠네요. 원룸을 구매해 월세 3만원짜리 30만원짜리 쪽방에서 살았네요. 혼자 거주해 왔습니다. 주변 이웃과는 거의 교류한 사실이 없고요. 음식점에서도 주변의 음식점에서 글을 봤다는 사람이 없답니다. 근데 이제 군대에서 총을 다뤘기 때문인지 총을 만질 줄 알았고 다룰 줄 알았고요. 그리고 또 이 친구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지금 일본에서 나오는 보도를 보게 되면 원래는 폭탄을 만들어서 범행을 하려고 했다. 스스로 사제 폭탄을 만들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고요. 그의 아까 그 월세 3만엔짜리 30만원짜리 조사해 보니까 그가 만들었던 사제 폭탄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때문에 그 집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긴급히 다 피난하게 갑자기 터질 수도 거기 시한폭탄이 될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사제 폭탄 말고도 이번에 그 친구가 쓴 게 이제 사제 권총인데 다연장 이렇게 몇 개씩 이렇게 우리 소총 같은 경우는 탁 넣으면은 총알이 한 발, 두 발, 연발이 나가는데 이게 안 될 때는 어떡합니까? 이 총열을 몇 개를 두고 하나씩 쏴버리면 연발이 되죠. 이런 식으로 다연장, 그러니까 납발 쏘는 개념의 총기를 여러 개 묶어서 다연장이 될 수 있는 사제 총기도 몇 개 만들어 놓은 모양입니다. 특별히 아베한테 대해서는 원한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래전부터 자기 사는 게 힘들어 그런지 세상을 원망하고 불특정 다수에 대해 테러를 하겠다. 그건 본인이 이제 군대 생활을 해서 총기와 폭탄을 다룰 줄 알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뭔가 테러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베를 노린 계기는 지금 아직 충분한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 친구가 이제 어머니하고만 살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머니도 생활이 어려웠겠죠. 남편이랑 일찍 헤어졌으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그래서 그랬는지 종교에 빠졌답니다. 거기서 이제 돈을 많이 헌금하고 그래서 본인 아들하고 관계가 멀어진 걸로 보입니다. 저는 과거 이제 오대양 사건, 아가동산 사건 뭐 등등 많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종교단체를 취재해 본 적이 있는데 의외로 어려운 사람들이 그 종교기관에 들어가서 자기 얼마 안 되는 재산을 다 맡기고 같이 지내는 걸 많이 봤습니다. 뭐 꽤 유명한 종교단체에도 많은 헌금을 하면서 가족처럼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타요. 그래서 뭔가 마음이 통한다 그러면은 많든 적든 재산을 다 내놓고 가족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많죠. 이렇게 어머니가 얼마 안 되는 재산을 들고 특정 종교단체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본인은 불만이 많았던 것 같고 그 때문에 그나마 돈이 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특정 종교단체에 원한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종교단체가 아베와 가깝다라는 이유로 아베에 대해서 아베 신조 전 총리에 대해서 원한을 품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진술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 종교단체가 어디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한국계 종교단체다, 아니다, 일본의 신도단체다 등등이 있는데 이건 뭐 아마 밝혀지지 않을 겁니다. 그 종교단체가 직접 이 친구한테 암살을 하라고 지시한 바는 없기 때문에 일본 언론 특성상 여러 가지 얘기는 나오겠지만 밝혀지지는 않고 앞으로 썰만 돌 겁니다. 네.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친구입니다. 일본에는 우리나라의 국정원 같은 조직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PSS, Presidential Secret Service, 대통령 경호처 같은 조직이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국정원 기능을 국내 파트는 일본 경찰이 하고 경호도 일본 경찰이 합니다. 일본은 경찰 국가입니다. 일본 경찰을 참고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경찰 개혁을 했는데 일본 경찰 시스템이 꼭 좋은지 아닌지 저도 많이 헷갈려요. 저 정찰 공부는 꽤 많이 했습니다. 지금 뭐 김창룡 경찰청장이 나가면서 퇴임식도 안 하고 불만을 드러내고 갔는데 일본은 국가경찰이 있고 국가경찰은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지방경찰입니다. 일본이
8개인가의 도도부현이 있는데 도쿄도, 그다음에 부는 오사카부, 교토부, 그다음에 이제 40몇 개의 현이 있고 홋카이도, 그래서 이렇게 도도부현별로 거기서는 그 각 지사가 이제 경찰을 관리하는데 직접 통제하게 되면은 그 지사가 당선된 당에서 마음대로 독재를 할 수 있잖아요. 경찰을 이용해서. 그래서 거기는 경찰위원회, 공안위원회를 둬가지고 경찰 독립성을 확보했습니다. 그 전에 2차 대전 이전에 제국 경찰 때는 그게 굉장히 그 현에서 누가 당선되냐에 따라 그쪽으로 끌려가가지고 아주 정치 경찰이었는데 그걸 끊기 위해서 2차 대전 이후에는 공안위원회를 만들어서 공안위원회가 중립적으로 했고 국가경찰은 총리 산하의 공안위원회를 만들어서 경찰을 관리하게 했죠. 근데 그걸 번따 갖고 어정쩡하게 만들어 놓은 게 문재인 정권에서의 경찰위원회입니다. 경찰위원회를 했으면은 그것도 그렇게 해놓고 또 행정안전부 산하 장관 밑에 넣어놨어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게 해놨는데. 그리고 일본은 동경경찰이 굉장히 세죠. 국가경찰은 뭘 하느냐, 뭐 경호나 보안 이런 파트 하는데 그것도 지방경찰이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도쿄도 경찰청이 상당히 세고, 근데 우리는 지금 국가경찰이 있는데 참 이상하게 또 국가수사본부를 만들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국가수사본부가 FBI 같은데, 근데 또 앞으로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중수청을 만든대잖아요. 그럼 그것도 FBI 모델이거든요. 지금 한국 경찰, 검찰 개혁은 미국 사례를 봐도, 일본 사례를 봐도 뭔가 이 뿌리 없고 줏대 없는 구도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요인 경호를 경찰을 내서 하고 있는데, 일본도 총리가 관사가 있죠. 근데 일본이 경찰이 참 잘합니다. 해외 정보는 일본 경찰이 안 하고, 그거는 이제 뭐 일본 외무성이 직접 하거나 약간 필요하면 공안조사청이 조금 하기도 하지만, 일본은 특별히 해외 정보부는 없죠. 근데 이번에 완전히 뚫렸어요. 전직 총리라고 해도 경호가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뚫렸냐. 그러면 우리나라도 전직 대통령이 누가 있나요?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에 잠시 석방됐죠. 박근혜 대통령 석방됐죠. 문재인 대통령이 계시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현재 활동을 별로 안 하시는데 만약 활동한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경호도 일본의 실패 사례를 참고해서 상당히 강화해야 됩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히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그 집 앞에서 연일 시위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시위가 반복되면은 그 영향을 받아갖고 뭔가 하겠다는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따쿠 중에서. 상당히 그 경호를 우리 대통령 경호처에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대한민국 경호처의 약점 하나 얘기할게요. 경호를 하려면 정보가 필수적입니다. 근데 우리 경호는 정보 없이 경호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SS가 하는데, 시크릿 서비스가 하는데, 그 친구들은 FBI가 만들기 전까지는 미국 전역을 관할하는 연방경찰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SS는 재무부 산하 소속으로서 이제 마약범, 위조지폐범 뭐 이런 걸 잡으면서 전체 연방의 어떤 경찰 임무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수사도 하고 정보도 하는 친구들이 경호도 하게 된 겁니다. 일본도 수사도 하고 뭐도 하는 친구들이 경호도 합니다. 이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경호처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친구는 수사와 정보를 한 경험이 없어요. 총만 쉽게 잘 쏘는 총잡이란, 운동자라는 친구들이지. 그러니까 사전 정보가 있어야 누가 이 동네에서는 위험하다 이렇게 볼 텐데, 물론 그건 경찰이 주고 국정원이 주겠지만 뭔가 이 자기 기관이 하니까 안 맞죠. 그건 사실은 저는 우리나라 경호처를 국정원에 통합하든지 경찰에 통합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경호실이 절대로 안 하려고 그러지. 사실 우리 경호처는 경호만 하기 때문에 정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 일본 경호처가 잘하고, 또 일본에도 우리로 얘기하면 옛날에 대공경찰처럼, 우리 이제 보안경찰이라 그러는데, 그 한국 체제에 반대하는 세력들, 공산주의 잡는 게 경찰의 보안이잖아요. 근데 이 보안을 현저하게 약화시킨 게 문재인 정권이죠. 그리고 그 보안 파트가 국정원에서는 대공수사국인데 그걸 또 이제 경찰에 보내서 보안하고 합쳐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 그러는데, 경찰 보안은 거의 죽여놓고 이걸 합치고 대공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보편적인 그 질서는 보안 경찰이 잡아주고 요인 경호는 경호국이 하는데, 우리 경찰청에도 101 경호 담당이 있죠. 대통령 경호가 있으면은 가장 측근 경호는 경호처가 하고, 그 주범 경호는
101 경찰 경호가 하고 그 바깥 경호는 33 등 수방사 33 현방단 등 군이 하는 시스템인데 경찰이 분명히 경호에 참여합니다. 우리도 이 경찰 경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참고로요. 우리 101 경호단인가요? 경찰 경호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한 대원이 권총에 들어가는 7탄 6발을 잊어먹은 사실이 있습니다.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내부에서 누군가 손에 들어갔고 그거 갖고 내부에서 암살이 이루어진다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참고로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총리는 바로 그 경호원지 거기 뭐 우리랑 국정원 같은 신바드가 요원이 암살했는지 스스로 밝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내부에서 암살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야마카미는 왜 그랬냐 살해했냐 그랬더니 모친이 특정 종교에 빠졌는데 그 종교를 아베가 지원하는 걸로 자기는 알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이 일본에서는 그 주요 요인 민주주의 국가니까 그 대통령이나 총리의 이런 행정이 일정이 매일 공개됩니다. 아침마다 신문에 오늘은 총리 어디 간다 이렇게 뜹니다. 전직 총리는 뭐 그것까지 안 뜨는데 이 친구는 그걸 알았는지 이번에 그 총선거가 있고 하니까는 자민당에 전화를 걸어서 지역당에 전화를 걸어서 아베가 오느냐 확인을 하고 시간에 맞춰 나갔다가 쐈습니다. 자 그런 친구들이 가까이 올 때 이 경호요원들이 이게 유의하고 봤어야 되는데 워낙 이렇게 뭐 덥수룩하고 암살범들이 막 팔파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샤이한 오타쿠들이니까 힘이 없어 보이니까 주시 안 한 거죠. 일이 이상한 행동을 했다. 뭐 이번에 일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퇴임해서 달성에 사저에 갔을 때 누가 소주병 던진 걸 경호원이 잘 막았다는데 그 친구는 하기 전부터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보고 있었던 거고 이 친구처럼 바로 행동하게 되면은 총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들어서 탁 쏜 거잖아요. 감춰준 총. 그러니까 맞기 어려웠겠죠. 어쨌든 일본 경호의 대실패입니다. 상당히 잘한 조직인 줄 알았는데 실패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비교하고 싶은 게 1981년 3월 30날 일어났던 로널드 레이건 암살 사건하고 비교하고 싶습니다. 그때 범인은 존 힝글레이 주니어입니다. 아버지도 존 힝글레이라서 아버지는 시니어, 이 친구는 주니어로 불립니다. 원래 고향은 달라스, 텍사스주 달라스. 달라스에 가게 되면은 식스 플로우 뮤지엄, 6층 박물관이라고 있죠. 그 달라스 어느 건물 6층에서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그 암살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 저 식스 플로우 뮤지엄을 간 기억이 납니다. 거기 출신입니다. 이 친구도 오타쿠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버지는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단체의 미국 대표를 했고 밴더빌트 에너지 코퍼레이션의 이사장, CEO를 지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아버지는 활달했던 분이고 그의 형제인 스콧 힝글리는 대학 밴더빌트 대학을 나오고 아버지 회사에서 부사장까지 지냈는데 정작 힝글리는 무슨 사연인지 고등학교까지 나올 때까지는 학생회장도 하고 2번이나 하고 상당히 부잣집 아들이니까 잘 지냈는데 73년 그리고 대학을 갔어요. 텍사스 공과대학 갔습니다. 텍사스 공대 좋은 거죠. 텍사스 대학 상당히 좋죠. 그런데 대학 다니다가 이제 아버지가 경제가 실패하니까 그다음부터 헤매기 시작하면서 뭐 가수가 되겠다고 하다가 학교도 그만두고 또 LA 가서 가수 되겠다고 하다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항우울제, 정신병적 이 약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빠지는가 하면 아까 그 일본 친구는 어머니가 종교에 빠진 사실 뭐 되게 유전자가 비슷하니까 이 친구는 조디 포스터에 빠집니다. 그 유명한 여자 배우 있죠. 조디 포스터가 76년에 참여했던 영화가 텍스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이때 조디 포스터가 14살의 나이로 소녀 창녀 역할을 맡았는데 굉장히 열애를 내서 히트를 쳤었죠. 그리고 조디 포스터는 저랑 비슷한 또래인데 80년인가 굉장히 공부를 잘해서 예일대학 영문과를 갑니다. 우리로 치면 예일대학 국문과에 갔네요.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일시적으로 연기를 안 하고 그럴 때인데 근데 조디 포스터를 좋아해가지고 그 앞으로 뭐 편지도 보내고 뭐도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제킹을 본인이 하면 포스터가 봐주지 않을까 하고 그런 계획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다가 떠오른 게 대통령 암살하면은 조디 포스터가 볼 수 있겠다. 오타쿠의 특징이죠.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그
일본인 친구 또 잊어먹었다. 야마몬가 그 친구랑 좀 비슷한 그런 걸 보이죠. 생활구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제가 식스플로어 뮤지엄 얘기했는데 존 F 케네디를 암살한 게 오스왈드네요. 오스왈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면서 레이건을 처음에는 이제 지미 카터를 녹였는데 지미 카터가 80년 79년 선거에서 지죠. 80년에 레이건이 대통령이 되니까 레이건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조디 포스터한테는 한 7개월 동안 뭐 편지를 보내고 어쩌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밝혀진 거 그게 이제 이 친구가 보냈던 그때 편지도 나왔죠. 나는 7개월 동안 너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런 글들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조디 포스터는 이걸 못 받아봤다 그러죠. 뭐 공부하느라고 그때는 이제 예일 대학이면 얼마나 좋은 대학입니까? 그래서 조디 포스터에 관심을 끌려고 그러니까 특별히 레이건하고 원한이 없어요. 이게 제가 오늘 드리는 거는요. 신년범이 쏘는 것도 있지만 오타쿠들이 자기 단순한 불만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쏘는 경우도 있다. 그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쏘는데 이때 이 친구는 미국은 총기를 구입할 수 있잖아요. 미국은 왜 총기를 허용하는가 하면은 미국은 독립운동을 할 때 그때 이제 서부 영화랑 비슷하고 보시면 돼요. 민병대들이 일어나서 민간인들이 총을 들고 무장해갖고 영국을 물리치고 독립했다. 때문에 우리는 상부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총을 갖게 합니다. 물론 고급 무기는 못 가게 하고 기본적으로 뭐 권총하고 장총 정도만 갖게 대포는 안 되죠. 그렇게 스스로 상부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전쟁 났을 때 그 사람들을 리크루팅 해갖고 군인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걸 안 바꿉니다. 200년 넘어도 안 바꿉니다. 총을 구입했고 그 다음에 이 총알을 어떤 총알을 썼는가 하면 왜 그냥 총알 탁 박히면 그걸로 끝나는 게 있는데 이건 박힌 다음에 다시 터질 수 있는 폭약을 넣는 그런 총알을 구입했던 모양이에요. 6발 6연발을 해갖고 이 친구도 역시 이제 확인을 했죠. 그래서 언제 오는지 레이건 대통령이 오는지 확인을 했고 그때 뭐 워싱턴 스타지를 봤대나 이렇게 확인을 하고 기다립니다. 근데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가기로 한 행사장이 무슨 호텔인데 그 호텔에서부터는 차 타는 데까지 그 거리가 7m밖에 안 돼갖고 또 대통령만 전용으로 나는 출구를 늘 행사하는 데니까 도서 그날 이제 시크릿 서비스 경호실 요원들은 방탄복을 안 입고 아 오늘은 뭐 할랑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대통령이 딱 나오면은 그 기자들이 도어 스태핑 우리 윤 대통령도 지금 잠시 중단했는데 또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와서 와 그러죠. 그 거기 오는 사람들을 이제 기자들은 늘 지켜보니까 이 친구들이 아는데 또 오는 사람들 또 사전에 탁탁 체크하는데 그날은 엉성했던 모양이에요. 힝글리가 총을 갖고 들어옵니다. 6발을 드르륵 다 쏴버리죠. 첫 번째 거는 거기 있던 거기도 이제 지역 경찰도 경호를 하니까 지역 경찰이 맞았고 경호실 요원이 바로 그 순간에 덮쳐갖고 그 대통령 차에다가 확 집어넣었죠. 레이건이 막 꾸겨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경호원이 맞고 뭐 맞고 6발 다 쐈는데 그 중에 한 발이 그 경호 차에 맞고 튀어갖고 레이건의 이 겨드랑이 사이로 들어옵니다. 나중에 이제 병원 가서 보니까 근데 레이건이 이제 병원에 갔을 때는 정신이 있어갖고 그런 얘기하죠. 워낙 치열하게 해서 민주당하고 다퉜으니까 그때 민주당은 또 국회에서 더 다수당이었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레이건이 아직 의식이 있으니까 그 의사들 보고 정신이 있으니까 당신들은 반공화당 아니지. 그러니까 의사들이 수술하러 왔다가 허헉 웃으면서 우리 공화당입니다 하고 수술했대잖아요. 수술 들어갔는데 총알은 찾아냈는데 딱 보니까 그 안에 폭약이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이거 저는 또 의사들이 이거 터지면 자기들도 죽으니까 저는 방탄복을 입고 수술을 했습니다. 다행히 터지지 않고 총알을 꺼냈는데 뭐 그때 상당히 이렇게 레이건은 여유를 부리면서 도대체 깨어난 다음에 그 친구는 뭐가 불만이길래 이렇게 했어요 하고 또 한번 웃겼다 그러죠. 그래서 굉장히 여유 있는 대통령. 네. 이 힝글리는 이제 약간 그래서 이제 사람을 죽인 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풀려나왔죠. 요즘은 저처럼 유튜브 한다고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뭔가 하면요. 자, 대한민국에도 오타쿠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 더 경제가 나빠져갖고 이 불만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저같이 유튜브 하는 사람한테 저한테도 올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건 짐작은 하고 있는데 누가 불만을 품을지는 모르지. 뭐 연예인도 당할 수 있고. 근데 대통령이 잘 못해서 그렇다라는 인식이 생기면 글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지금 서초동에서 출퇴근하는 거, 앞으로 한남동 공간 옮겨도 거기도 출퇴근해야 되는 거, 이런 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 대통령이 관저에 딱 사시면서 막 전국 각지를 비행기 타고 헬기 타고 가셔야 되는데 출퇴근을 노정한다는 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빨리 용산으로 새로 관저를 지어서 들어오시길 원하고, 그리고 우리 사이에 오딱구가 매우 많다는 거, 불만 가진 세력이, 이게 또 운동권 단체들이 출신들이 제 친구나 제 후배 중에 이런 대학 후배 중에도 굉장히 유능했는데 취직이 안 되고 이렇게 사라진 친구들 있습니다. 뭐 직업도 갖기 어려웠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게 이념에 의한 거라면, 운동권 출신이라면은 우리 보안경찰에서 관리를 할 수 있고, 국정원은 또 그거 못하겠다 문재인이 만들어놨죠. 관리를 하는데 관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또 보안경찰은 문재인이 많이 죽여놨지. 참 희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근데 그 외에도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사제 무기를 못 만든다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 꼭 그렇지도 않아요. 이번에도 뭐 경찰한테 누가 석궁을 쏘니까 경찰 7명이 숨었다 그러는데 석궁도 있고요. 엽총, 사냥총도 가능합니다. 요즘 멧돼지 쏘는 총도 물론 경찰서에 영치해 두지만 갖고 나와갖고 밤에 쓰면 되는 거죠. 우리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사회 불만이 매우 많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종석 가지고 뭐 매우 시끄럽다. 그걸 보셔야 되고. 오늘 드리는 말씀은 아베의 죽음이 우리한테는 결코 좋은 조짐이 아니다. 저는 아베 총리에 대해서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많이 이해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은 아베가 마초적으로 반한이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은 시기에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가 만주군관학교를 나와서 만주군에 있다가 일본 육사를 잠깐 다녔잖아요. 그리고 일본 자금, 대일 청구권 자금 가지고 한국 경제를 일으켰고 일본과 국교를 만들어서 친일파를 몰리고 있습니다. 그 친일파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일본하고 정상회담을 일부러 회피했죠. 아베가 그걸 알고 계속 기다려줬죠. 거꾸로 박근혜는 시진핑한테 접근했죠. 시진핑하고 한라인까지 만든 거 다 합의하고 어쩌고 그랬는데, 정작 북한이 핵실험했을 때 한라인을 안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박근혜가 중국은 아무래도 안 되는구나 해서 일본하고 관계를 트면서 지소미아를 맺고 위안부 합의를 하죠. 그러니까 터져나오는 게 뭡니까? 최순실 게이트를 누군가 터트리면서 와 커지면서 촛불 시위 나오면서 박근혜 탄핵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들어서 문재인 정권은 또 이쪽 아베하고 각을 세우니까 아베는 반한적이었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는 상당히 친한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좌파 세력한테는 반발했지만 보수 세력하고는 굉장히 이해하려고 한 사람이고, 참고로 그는 월간조선 조갑재 편집장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에 의해서 한반도가 통일되는 건 지지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발언입니다. 지금 중국은, 대한민국은 북한하고 통일하지 말라라는 게 그들의 쌍병행, 쌍계 중단, 그 외교 기본 입장입니다. 미국은 뭐 통일될 수 있으면 해봐라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러나 유엔 체제에서는 어렵죠. 근데 아베는 그 정도까지 얘기해 줬던 사람입니다. 아베는 숨졌고, 물론 전 총리긴 하지만 레이건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레이건은 그 이후에 좀 더 보수 노선을 강화해가지고 결국은 소련을 붕괴시키는 그런 단초를 만들죠. 근데 아베가 이번에, 지금 아베는 삼형제인데 큰형은 미쯔비시의 임원으로 있습니다. 아베는 67이지만 일본에서는 정년이 없으니까 형은 미쯔비시의 임원으로 있고, 본인은 정치를 했고, 동생은 엄마 집, 자기 외가집으로 양자를 갔습니다. 우리는 외가집으로 양자 잘 안 가는데 양자를 가서, 엄마 성이 기시였어요. 옛날 일본 총리 지낸 분. 가서 지금 기시다 내각에서 방위성 장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시다 내각도 사실은 아베파라고 보시면 되죠. 자민당파지만, 자민당계에서. 근데 왜 이 어머니가 일본 옛날 총리의 딸인데 둘째 아들을 정치를 하라 그랬어요. 큰 아들은 기업이고 셋째 아들도 물론 정치하게 했지만은, 근데 아베 총리는 특이하게 부인하고 사이는 좋았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자녀가 없죠. 그래서 그랬는지 정치에 매진하게 해서 일본 총리를 2번이나 했고, 가장 오래 전후 2차 대전 이후 총리 중에서 가장 오래 일본 총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침체된 걸 많이 일으킨 사람이고, 또 미국하고 우리가
싫어했던 건 문재인 정권 시절. 문재인은 반미 노선으로 가니까 그 사이에 일본하고 미국이 굉장히 좋아졌었죠.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한미일이 똑같이 나토에 들어가서 반중 이런 노선을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섬으로 해서 우리도 이제 일본 기시다 정부처럼 이렇게 같이 미국하고 같이 갈 수 있게 됐는데 그런 것들이 다 아베가 시작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아베가 어찌됐든 희생된 거는 이 동북아에서 한미일이 뭉치려고 하는데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베 총리 장례식에 참석해라. 가셔서 직접 조문을 해라. 아마 아베 총리의 희생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중국하고 북한은 만세 부를 겁니다. 잘 됐다. 가셔갖고 아베의 죽음을 같이 아파하면서, 물론 대한민국에서는 민족주의자하고 반일 세력은 굉장히 반대할 겁니다. 근데 그걸 물리쳐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 대통령이 해야 될 거, 이재명, 문재인, 박지원, 서훈, 서서박 이런 세력들을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 세력 밑에 숱한 좌파들이 숨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한일 관계를 복원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 아베 총리, 전 총리의 사망은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 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지율이 떨어진 윤석열 대통령인데 가내셔가지고 또 그리고 또 이제 정권을 유지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조짐은 아니기 때문에 이럴수록 뭉쳐야 되죠. 그때 레이건 대통령도 암살해서 극복하면서 더 이제 적극적으로 가가지고 정치를 잘하고 재선을 하면서 보수 세력을 뭉쳐서 소련을 붕괴시키는 단초를 만들어냈죠. 아베의 죽음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면서 보수 세력을 뭉쳐서 어쩌면 북한을 붕괴시키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싱글리 이야기하고 이 친구 이름 뭐야? 야마가미 이야기를 쭉 드렸는데, 대한민국에도 오타쿠는 많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여기엔 더 많은 좌파가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경호 강화하시면서 또 현장에 가서 공무원 뛰게 만들면서 아베 장례식에도 참석해라. 이런 부탁을 대통령께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